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순입니다.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사진작가이자 영상 제작자, 그리고 제 삶을 좀 더 다채롭게 기록하고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카메라를 하나 먼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카메라냐면 짜잔! 소니의 α7C2입니다. 소니에서 이제 이 카메라를 한번 사용해보라고 보내줬는데요. 제가 최근에 되게 즐겨보는 해외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들을 보면 영상미가 되게 좋고 예쁘고, 그리고 좀 그 클립마다의 퀄리티가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대체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그 카메라가 A7C2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던 카메라인데, 마침 소니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카메라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사용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카메라를 제가 직접 사용해보는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카메라가 과연 어떤 사진이나 어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그 퀄리티가 실제로 충분히 괜찮은지 저도 직접 사용해보고 한번 그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해보려면 언박싱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언박싱을 좀 해봤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해보고 제가 실물을 처음 보고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해본다면 진짜 작다. 제가 손이 좀 큰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 손보다 작습니다. 이 그립을 잡으면 작다 못해서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되게 작게 느껴지고 컴팩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실버 라인이 생각보다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제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풀프레임이라는 게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이는 A7M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α7M4가 머리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조금 더 확실히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운 게 있어요, A7M4가. 근데 이제 얘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M4도 사실 너무 잘 쓰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잘 써왔고, 앞으로도 아마 상업 촬영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이번에는 이 카메라를 좀 사용을 해보고 어떤 결과물을 얘가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데이트를 이걸 한번 들고 나가서 직접 사진과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프 스냅을 촬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색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셀프 커플 스냅을 촬영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니 카메라의 인터벌 촬영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기능은 보통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저는 셀프 촬영을 할 땐 이 기능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터벌 촬영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그리고 자동으로 사진이 촬영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처음 세팅만 잘 맞춰두고 촬영하면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메뉴에서 인터벌 촬영을 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위치할 자리에 미리 초점을 잡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미리 세워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촬영을 시작하면 미리 초점을 잡아둔 곳으로 가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포즈도 바꿔보고 대화도 해보며 진짜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연출해줍니다. 저는 보통 100장에서 200장 정도를 촬영하게끔 세팅을 해두기 때문에 한 장면에서 조금 오래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사진의 초반부는 다소 어색한 사진들이 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어색함도 풀리고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촬영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셀프 촬영의 두 번째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소니 α7C2는 로우 촬영도 초당 10장에 가까운 연속 촬영이 가능하기에 연속 촬영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인터벌 촬영보다 더 빠른 간격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을 더욱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연속 촬영 설정은 카메라에서 직접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크리에이터스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우선 휴대폰에 크리에이터스 앱을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설치 후엔 앱을 통해 카메라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속 촬영 세팅을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리 원하는 곳에 세워둬야 했던 첫 번째 방법과 달리 이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카메라로 보이는 앵글을 확인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거리가 멀어지면 딜레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여 촬영에 사용해주세요. 연속 촬영 설정을 크리에이터스 앱에서 하는 방법은 메뉴를 누르면 볼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촬영 스타일에 따라 타이머가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고 사용해보세요. 걔랑 같이 한번. 좋다. 너무 좋은데? 좋아요. 하나, 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살짝 반대로. 약간 이렇게 기대는 느낌? 그렇지, 좋아. 좋아. 좋은데요? 그치? 살짝 카메라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보니. 좋아. 카메라 보고 뿌이. 오케이. 용산공원 미군기지가 마감시간이 되어 옆에 있는 용산가족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은 해가 뜨거운 여름이라 날이 너무 더웠지만 여름에 짙은 녹음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이 새로운 카메라로 조금 더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놀아보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모든 사진들은 A7C2에도 탑재되어 있는 소니의 크리에이티브 룩을 설정하여 촬영했습니다. 색감도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만약 빠른 작업이 필요한 분이거나 색감 작업에 자신 없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장점들을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니 α7C2는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가볍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셀프 스냅을 촬영 예정인데 휴대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풀프레임 카메라이다 보니 역시 다양한 렌즈를 화각과 화질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고 3300만 화소의 넉넉함으로 촬영을 할 때 어느 정도 크롭을 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갖고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다 보면 초점이 잘 맞았는지 항상 걱정하게 되는데 α7C2는 초점이 예리하게 너무 잘 맞아서 초점에 대한 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